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나이 듦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누구도 멈출 수 없는데요. 하지만 노화는 다릅니다. 같은 80세라 해도 30대, 40대처럼 팔다리가 튼튼해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누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같아도 노후의 모습에는 차이가 큽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결정하는 걸까요? 캐나다 및 미국 노년의학회는 건강한 노후의 필수적인 요소를 5가지 개념으로 정리했는데 바로 OM입니다. 걷고 움직이는 등의 기본적인 신체 기능 유지를 의미하는 몸, 인지 기능과 정신 상태를 의미하는 마음, 여러 가지 약물 복용을 잘 조율해야 함을 뜻하는 약,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기는 다양한 질환을 막는 예방, 마지막으로 내 삶의 중요한 것과 인생의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삶의 의미가 이에 해당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요소를 반드시 챙겨야 하는데요. OM 개념은 전 세계 유수의 병원과 노년내과 의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지금은 고령자를 진료하는 기본 지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최고의 노후입니다. 지은이 야마다 유지, 펴낸 곳은 루미너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노년내과 의사로서 OM에 깊은 영감을 받았고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나이 들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를 소개합니다. 노후에도 잘 걷고 움직이려면 운동과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와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노년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다약제 복용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나이 들수록 늘어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지, 마지막까지 나다운 삶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다양한 환자 에피소드와 진료 경험을 빌어 전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신체 노화 정도가 다른 이유. 어느 날 외래로 102세 여성이 찾아왔다. 복용 중인 약은 변비약분으로 지금까지 병다운 병을 알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70세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젊었고 건강한 2다리로 걸어서 진료실을 방문했다. 나는 나이를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 몇 번이나 진료 기록부를 확인했지만 틀림없이 102살이었다. 내가 조금 놀란 얼굴을 하자 여성은 마음은 아직 22살이에요 하며 웃었다. 정기검진이 방문 목적이었던 터라 진료는 간단히 끝났는데 이후 나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여성에게 물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젊음의 비결이 무엇인지 여쭈어도 될까요? 그러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세세한 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살아서일까요? 함께 내원한 손자가 할머니는 스테이크를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스테이크를 드세요 라고 덧붙였다. 스테이크를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원 없이 먹었으니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아주 짧은 대화였지만 잊히지 않을 정도로 강렬했다. 102세에 스테이크를 먹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니 상상도 못한 노후였다. 나이가 들면 대개 기름진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붉은 고기나 비계는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라는데 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경험이었다. 지금까지 연령 증가가 곧 노화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느낀 순간이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70세에 굉장히 쇠약한 사람도 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 나는 서장에서 노화의 25% 정도는 유전적인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남은 75%는 무엇일까? 그 대답의 단면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
미국에서 평균 나이가 85세인 참가자 1677명을 대상으로 14년간 연령 증가에 따른 신체 기능 및 인지 기능의 변화를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었다. 다수의 고령자가 포함된 실험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측정치가 조금씩 쇠퇴하는 결과를 보이긴 했지만 이 중 50% 정도인 891명은 그 기능을 유지했다. 기능을 유지한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했더니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지만 지병이 많지 않고 혈관 위험 인자가 적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혈관 위험 인자란 이상 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흡연, 비만 등을 가리킨다. 혈관 위험 인자로 발생하는 질환에는 자각 증상을 느끼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몸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왜 치료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처럼 혈관 위험 인자는 노화와도 깊은 관련성을 보인다. 실제로 심장병, 고혈압, 비만이 있는 사람은 노화의 진행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운동과 영양은 한 쌍의 바퀴.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다는 아니다. 운동과 짝을 이루는 영양 또한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운동과 적절한 영양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신체 기능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절한 영양이란 무엇인지 잠시 짚어보기로 하자. 30대나 40대에는 과식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생기면 치료 방법으로 식사 제한을 권장한다. 비만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히는 미국에서도 칼로리 제한은 치료의 기본을 이룬다. 이때 적절한 영양이란 영양 과다 섭취를 피한다라는 뜻이다. 반면 고령이 되면 지나치게 마르거나 영양이 부족해서 문제되는 일이 적지 않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지병이 생길 확률이 커지므로 저절로 입맛이 없거나 식사량이 줄게 된다. 또 건강에 신경 쓴다는 마음에서 스스로 음식의 종류를 제한하기도 한다. 딱히 염분이나 당질 제한이 필요 없는데도 열심히 지켜 결과적으로 노후에 먹을 만한 음식이 별로 남지 않게 된다. 나이 들어서는 양은 소박하게 하되 영양소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좋다. 젊을 때와 차이가 있다면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더 강조된다는 점이다. 나이가 들면 몸 안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의 양은 줄고 빠져나가는 양은 늘어난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모두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매 끼니마다 잘 챙겨 먹어야 한다. 건강을 유지한다는 말은 나이나 지병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비만한 사람에게는 식사 제한이 건강한 식사가 되겠지만 야윈 사람에게는 충분한 음식 섭취가 건강한 식사가 된다. 고령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선망 문제. 혹시 선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지 모르지만 사실 선망은 고령자에게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문제다. 병원에 있으면 선망 환자를 보지 않는 날이 거의 없다.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좁히면 약 30%에 이르는 입원 환자에게서 선망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 젊은 사람도 큰 수술을 한 경우에는 때로 선망을 경험할 수 있다. 선망이란 일시적으로 장소나 시간에 대한 감각을 잃고 흥분이나 착란 상태에 빠지는 정신기능 장애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 상태가 나빠져 입원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지금까지 살아온 집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느닷없이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만약 4인 병실이라면 옆자리나 앞자리에 건강이 좋지 않은 다른 환자가 머물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편치 않을지 모른다. 그런데 여기에 불편한 몸 상태와 앞날에 대한 걱정이 가세한다. 조금만 상상해 보아도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밀려오면 뇌가 평소의 기능을 잃고 시야가 어두워지거나 좁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번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중요한 시험이나 행사를 앞두면 긴장이나 스트레스로 마치 안개라도 낀 듯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평소에 온화하고 대화도 잘하던 사람이 입원을 계기로 돌연 말이 통하지 않게 되거나 느닷없이 폭력을 행사할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혼란스러운 나머지 그런 상태로 변했을 뿐이다. 지중해식 식단에 기대하는 치매 예방의 힘. 질병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음식이나 식사법일 것이다. 아쉽게도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단일식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만한 식사법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지중해식 식단이 가장 가까울 것이다. 지중해식 식단은 범위가 넓으며 꼭 한 가지 식사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일반적인 식사 재료로는 과일과 채소, 통곡물, 곡류, 견과류 등이 포함되고 지방 섭취원으로 올리브유가 들어간다. 생선과 닭고기 유제품은 소량에서 중간 정도의 양까지 섭취를 권장하고 이른바 붉은 고기라 불리는 쇠고기나 양고기는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 지중해식 식단의 효능을 밝히기 위해 대규모 무작위 임상시험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는 혈관 질환과의 인과관계 증명을 위한 실험이었다. 이 실험에는 평소의 식사 성향과 무관하게 55세에서 80세에 이르는 남녀 7,000명을 참가시켰다. 실험 방법은 참가자를 무작위로 2개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 한쪽은 지중해식 식사를 하게 했고 다른 한쪽은 지방만을 억제한 일반식을 하게 했다. 이후 동맥경화와 관련된 심근경색 같은 질환 발병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했다. 그 결과 지중해식 식사를 한 그룹에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의 질환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실험 결과만으로는 치매와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효과들이 직간접적으로 치매 위험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험이 종료된 후 이루어진 분석에서도 지중해식 식사를 한 사람이 지방을 억제한 일반식을 한 사람보다 인지기능 테스트 점수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지중해식 식단과 우울증의 관련성을 평가한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사를 거의 매끼 하는 사람, 절반 정도 하는 사람, 그리고 거의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앞에 두 그룹이 지중해식 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 그룹보다 우울증 위험이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써 지중해식 식단과 우울증 감소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고령자가 자주 복용하는 잘못된 약. 시판되는 두통약 정도라면 크게 상관없을지도 모른다. 두통의 개선 여부로 올바른 약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두통이 있을 때만 약을 먹는다면 설령 잘못된 약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하루 안에 사라진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약을 대충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잘못된 약을 먹으면 후유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잘 선택해야 하지만 비교적 영향력이 적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반면 상용약은 그럴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매일 복용하므로 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날마다 누적된다. 아무리 작은 오류라 해도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무시하지 못할 만큼 영향력이 커진다. 약을 선택할 때는 유익성과 유해성을 저울에 올려놓고 과학적인 잣대로 유익성이 유해성을 상회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유익성이 우위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다양한 지병과 대조하여 정말 최선의 선택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신장이나 간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투여량은 어느 정도인지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 먼저 주치의와 단골 약국을 정하자. 약 관리는 최종적으로 약을 먹는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대처법은 개개인이 평소 자신의 지병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현재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아는 데 있다. 약의 적절한 용법과 효력, 부작용에 대해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약이 한두 가지라면 가능할지 몰라도 종류가 많아지면 쉽지 않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주치의와 단골 약국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주치의와 단골 약국은 어떻게 정하면 될까?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주치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처음부터 보험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 주치의를 만드는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지만 거의 모든 의사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주치의를 만드는 과정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일단 주치의로 가장 적합한 전문 분야는 내과, 일반내과, 종합내과, 종합진료, 가정의학과 등이다. 각각의 명칭이 지니는 의미나 경계는 의료기관 사이에서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이 차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건강 전반을 살펴주어야 하므로 장기별 전문가가 아니라 전체를 넓게 살피는 진료가 전문인 의사를 권한다. 그리고 해당 진료과나 병원에 가본 다음 말하기 편하고 믿음이 가는 곳을 정해 꾸준히 다니다 보면 자연히 그곳의 의사가 주치의가 된다. 단골 약국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는 다니기 쉽고 상담하기 쉬운 약국을 고르면 된다. 필요할 때 방문하기 쉽도록 접근이 용이한 집 근처나 직장 근처의 약국이 좋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기 쉬운 질환. 흔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기 쉬운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입원하는 이유로는 뇌혈관 질환과 암이 많았고 외래에서 진료를 받는 이유로는 고혈압성 질환과 척추병증이 많았다. 고혈압은 고령자의 60%에서 있었으며 허리 통증이나 등 통증을 일으키는 척추병증이 뒤를 이었다. 혈압이 높다, 허리가 아프다라는 말을 주변에서 흔히 듣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목숨을 위협하는 사망 원인으로는 암, 심장질환, 폐렴, 뇌졸중이 많았다. 앞서 소개한 흔한 질환들이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아울러 폐렴 같은 감염증도 목숨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감염증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백신 접종이나 면역력을 강화하는 생활이 요구되는 이유다. 반대로 이와 같은 통계를 통해 젊어서부터 중점적으로 예방해야 하는 질환을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 흡연 등의 문제를 확실히 예방하거나 치료하고 암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며 백신 등으로 감염증을 예방하면 수많은 질환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다. 질병을 예방하는 식생활로 전환하자. 질병을 예방하는 식사법으로 잘 알려진 것에는 DASH 식단이 있다. 이 식단은 고혈압을 막기 위한 식이요법으로 과일과 채소, 통곡물, 견과류, 저지방 유제품을 섭취하고 전분과 붉은 고기, 단 음식을 삼가며 일일 지방 섭취량을 25% 미만으로 제한하는 식사법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저염, 저당, 저지방으로 식이섬유를 비롯해 칼륨이나 칼슘, 마그네슘 등이 풍부한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식사법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고혈압 환자를 위해 개발했으며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최고의 식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미국 내과 학회지에 따르면 이 식단을 꾸준히 수행한 중년 여성의 경우 관상동맥 질환 및 뇌졸중 위험이 감소했다고 한다. DASH 식단은 따라하기 쉽고 영양 밸런스가 높으며 체중 감량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과 심장병을 예방해준다는 점에서도 극찬을 받고 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고 싶은가?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와 인생의 일부를 함께하다 보면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인공호흡기의 장착 여부를 놓고만 봐도 그렇다. 나는 투지를 가지고 항상 병에 맞서왔다. 필요하다면 인공호흡기도 달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기계에 의존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다. 인공호흡기는 필요 없다라는 사람도 있다.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이 정한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에 부합하는 선택이라면 그게 그 사람에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다. 물론 생과 사가 달린 문제이므로 절대 간단하지 않다.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민이 깊어지는 사람도 있다. 심각한 질병이 생기면 어려운 선택에 내몰릴 때가 있다.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드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한다. 치료 방법의 선택을 놓고 고민이 길어질 때 참고가 되는 게 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치료 방법의 선택은 인생의 모든 선택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살아가는 태도를 반영한다. 내 삶의 의미를 아는 것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큰 도움이 된다. 책을 읽으면서 결국 최고의 노후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놓쳐선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과 함께라면 나와 가족, 부모님의 나이 듦이 아직 닿지 않은 노후의 시간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노후가 보다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